안녕하세요. 건강한의사 최효재 원장입니다. 오늘은 일상 속 한의학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기가 막히다, 화병, 감기, 치매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다 한의학 용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또 관용구로 사용하는 한의학 용어들이 있는데 그런 용어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진지하게 의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가볍게 접근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비위가 약하다, 비위가 거슬린다, 비위를 맞추다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비위가 약한 사람은 입이 짧고 자주 배가 아프고 식욕이 별로 없고 잘 체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소화기관을 통틀어서 비위가 약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어떤 외부의 것들을 내 몸으로 잘 변환시키는 것들도 비위랑 관계지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어떤 마음이나 감정에 있어서 마음에 거슬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을 비위가 약한 사람, 잘 받아들이고 좀 서글서글한 사람을 비위가 강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간과 쓸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간과 쓸개에 대한 한의학 용어는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간이 부었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의학에서는 간은 장군지간이고 모려가 출환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간은 해독하고 방어작용을 하기 때문에 마치 장군과 같다 해서 장군지간이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모려가 출환한다 해서 어떤 도모하고 모색하고 하는 정신사유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간이 부었다는 거는 간이 병적으로 부어서 겁이 없고 무모해지고 생각이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더불어서 간땡이가 부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간에 기별이 안 간다 이런 말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은 위장에서 이제 소화를 거쳐서 소장에서 간 문맥을 통해서 간에까지 소식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여러 과정을 거쳐서 간에까지 기별이 오는데 워낙에 조그만 양을 먹으면은 간에까지 소식이 안 온다 이런 표현으로 해서 간에 기별이 안 온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간과 쓸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서 쓸개에서 담즙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한의학에서는 담은 증정지간이고 결단이 출현한다 해서 어떤 주대, 결단 이런 것들과 연관지어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담대하다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결단력이 강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렸을 때, 담대한 결정을 내렸을 때 담대하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아니면 쓸개 빠진 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줏대가 없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또한 담이 허하다, 담이 약하다 이런 말들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많이 불안해하고 잘 결정을 못하고 잘 놀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담이 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흔히 한의원에서 목이나 옆구리에 담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담이 결렸어요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담은 쓸개의 담이 아니라 어떤 병리적인 노폐물인 한의학적인 개념인 담입니다. 어떤 병리적인 노폐물이 몸 안에 쌓이게 되면은 그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목에 노폐물이 생기면은 목에 담이 결려서 목이 잘 움직여지지 않고 또 옆구리에 담이 결리면은 담이 들면은 옆구리가 결려서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담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금이 저린다, 오금이 얼어붙는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 오금은 그 족태양 방광경에 배속이 되는데요. 이 족태양 방광경은 어떤 우리 감정, 공포의 감정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따라서 족태양 방광경은 눈에서부터 시작해서 목 뒤로 넘어가서 등, 그다음에 오금까지 내려가는데 이런 족태양 방광경이 공포라는 감정과 관련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공즉기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포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기가 아래로 쭉 내려간다 이런 뜻인데요. 따라서 공포라는 감정을 가지게 되면은 오금이 저린다, 오금이 얼어붙는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고 더 심해지면은 어떤 방광 기능과 관련해서 소변을 지리거나 아니면은 주저앉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오금이 저린다, 오금이 얼어붙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심보가 고약하다, 심보를 곱게 써야지 이런 말들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 심보는 한의학에서는 심포라고 해서 어떤 무형의 장기를 이야기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심포를 갖다가 신사지간이고 희락이 출현한다 해서 어떤 마음씀이나 감정하고 관련지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했을 때
아니면 감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 심포 기능이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따라서 어떤 심포 기능이 모이는 곳이 전중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양 젖꼭지 가운데 있는 게 이 전중이라는 혈자리인데 이런 심포 기능이 많이 떨어지거나 막히게 되면은 가슴이 답답하고 화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심보를 잘 써야 된다 아니면 심보가 고약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 엮어지는 어떤 한의학 용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의학 용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재미삼아서 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의사 최효재 원장이었습니다.